안녕하세요. 조진표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변호사 시험 합격자로 바라보는 대학별 현황, 로스쿨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호사 시험을 보려면 로스쿨에 가야 되죠. 그런데 로스쿨이 우리 인문사회 쪽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진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서울대 상경계열 진로 할 때 경영학과에서도 로스쿨 진학이 가장 인기 있는 진로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경제학과에서도 서울대 경제학과에서도 로스쿨 진학이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진로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편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 졸업생의 12% 정도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 진학을 할 정도로 주요 진로로 자리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 학부 편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 학부는 원래 법학과 TO를 그대로 갖고 온 그런 과이기 때문에 로스쿨 준비를 대놓고 시켜주는 그런 곳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로스쿨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가고 있다, 이걸 학교 차원에서 자랑하듯이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스크랜튼 학부 할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졸업생 645명 중에 법학전문대학원에 88명, 그러니까 스크랜튼 학부 졸업생들의 진로 중에 네 번째로 많이 택하는 그런 진로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만큼 인문사회 쪽에서는 로스쿨이 굉장히 중요한 진로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요즘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얼마 전에 이제 2024 그 대학 평가할 때, 중앙일보 대학 평가를 할 때, 우리 국회 김민전 의원실 제공 자료라고 하면서 로스쿨 합격생이 어느 대학이 많은가, 고려대학교가 제일 많고 서울대 많고 연대 많고 이런 순으로 요즘 가고 있더라. 이걸 이제 따로 집계해서 보여줄 정도로 로스쿨은 굉장히 중요한 진로로 상위권 학과, 대학들 사이에서는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으로, 법학전문 대학원이니까 로스쿨을 진학을 하게 되는데, 로스쿨은 모든 대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설립을 허가한 25개 대학에만 로스쿨이 존재를 합니다. 그 25개 대학을 이제 강원대부터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이렇게 쭉 해서 가나다 순으로 한양대까지 총 25개 로스쿨이 존재를 하고, 그 25개의 로스쿨이 뽑는 인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처음 로스쿨을 선정을 할 때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한 다음에 그 평가에서 점수 순으로 인원들을 좀 할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그때 최고점을 받았기 때문에 150명으로 가장 많은 학교가 되는 거고요. 서울대학교를 필두로 해서 가장 이제 적은 학교가 40명 이렇게 뽑는 그런 로스쿨이 25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각 로스쿨은 특성화 분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특성화되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원래 출발할 때 예를 들면 강원대는 환경에 특화된 그런 로스쿨이 되겠다, 건국대는 부동산에 관련된 로스쿨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특성화를 표방을 했었죠. 그때 이제 서울대학교는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이런 쪽을 우리는 특화시키겠다라고 해서 출발을 한 게 25개 로스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25개 로스쿨에서 매년 2,000명을 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2,000명이 1,000명은 수도권이 되는 거고요. 또 나머지 1,000명은 비수도권에 있는 로스쿨에서 선발을 하고 있는 이런 균형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로스쿨의 첫 신입생이 2009년도에 신입생을 처음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15년이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스쿨의 성과라고 해서 우리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있거든요. 우리 로스쿨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비교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로스쿨이 생겨서 얼마나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내세우는 자료인데,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법고시 합격자, 사법고시가 2017년에 폐지가 됐죠. 그래서 폐지되기 직전에 10년간의 그런 자료,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합격자, 2009년에 1회 로스쿨이 입학을 했으니까 첫 변호사 시험이 2009, 2010, 2011 3학년 다니고 졸업해서 이제 졸업하는 해 초에 보니까 2012년이 1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되겠죠. 그때부터 2022년까지의 합격자를 비교를 했다. 그 통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이제 성과가 있느냐?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출신 대학수, 즉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한 사람들의 출신 대학수를 봤더니 76.6개다. 사법고시로 합격했을 때 그 출신 대학을 봤더니 34.5개였는데 얼마나 대학이 다양해졌느냐. 이걸 이제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죠. 이건 로스쿨의 설립 취지랑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사법고시가 폐해 중에 하나가 특정 상위권 몇 대학이 다 사법고시 배출자를 내고 있다. 이런 게 약간 문제점으로, 그래서 파벌을 형성한다. 이런 게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었는데, 봐라, 로스쿨로 변호사 시험을 보고 나니까 출신 대학이 이렇게 다양해졌다. 이걸 이제 성과라고 내세우고 있고요. 또 하나, 사법고시일 때는 법학 이외의 학문을 전공한 사람이 17.85% 였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다 한 분야, 즉 법이나 연관된 근처 학과를 전공한 사람들이 사법고시를 합격을 했었는데, 지금 로스쿨을 하다 보니까 로스쿨은 법학 이외의 학문을 전공한 사람들이 무려 56.7%다. 그러니까 공학을 하고 로스쿨에 오기도 하고, 의학을 하고 로스쿨에 오기도 하고, 음악을 하고 로스쿨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것이 사회 전반 곳곳에 잘 퍼져야 되는데, 이렇게 로스쿨을 하니까 학부 전공이 다양해져서 훨씬 더 다양한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또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는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중 30대 이상이 전체의 60.42%다. 전에는 사법고시를 볼 때는 30대 이상의 비율이 33.09%에 불과해서 진짜 대학 나오고 젊어서 그냥 바로 사법고시 합격하고 이런 어떤 비율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좀 사회 경험도 있다가 다시 로스쿨에 진학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해진 그런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출신 대학의 다양화, 연령의 다양화, 전공의 다양화들이 로스쿨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15년 차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즘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보면 어떤 문제점이 좀 대두가 되고 있냐면요.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자료입니다.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느냐, 사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봐라, 전문 자격 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보게 되면 의사는 의대 들어가는 거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 대신 열심히 의대 들어가서 또 공부하는 과정도 힘들지만 그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의사 면허에 합격하는 비율이 대부분 이렇게 다 94.73%, 95.75% 뭐 이런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내세우고 있는 거죠. 치과 의사도 94.84%, 한의사도 98.54%, 간호사도 97.27%, 약사도 93.69%. 그런데 우리 로스쿨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고, 로스쿨에서 다른 전문직 못지않게 열심히들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졸업하면서 변호사 시험을 보게 되면 합격 비율이 61.11%부터 점점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더니 지금은 52.99%. 그러니까 로스쿨을 들어가서 변호사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비율이 반 정도, 50%로 지금 줄어 있는 상황이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 비율을 어떻게든 다른 전문직처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이슈가 요즘 변호사 시험계에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오탈이라고 그러죠. 이게 5번 시험 볼 동안 합격하지 못하면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을 하는 게 또 로스쿨에 관련된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거 들어가기도 힘들고 들어가서도 너무 힘들게 공부했는데 이거 자격증 따는 게 또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이슈가 요즘 나타나고 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스쿨별 합격자 통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들어가 보면요, 로스쿨별 합격자 통계를 법무부가 집계해서 공시를 합니다. 예전에 한번 누가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소를 제기해서 그 사람들이 이겨가지고 이런 대학별로 몇 명이 합격했다라는 것을 법무부가 매년 공시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대부터 시작해서 가나다 순으로 한양대까지 가로에는 입학 정원이 있고요.
그리고 누적 실제 입학 인원이 뭐냐면 개교한 이래 2009년에 개교한 이래 여태까지 입학한 총 정원 숫자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입학을 했으면 3년이니까 졸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졸업하면 석사학위를 주게 되는데 졸업까지 한 사람들 그러니까 계속 유지해서 졸업까지 끝까지 한 사람들의 인원을 이렇게 적어 놓고 있고요. 542명이 입학했는데 졸업은 484명이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24년 초에 실시했던 변호사 시험에 강원대학교에서는 85명 전에 떨어진 사람들이 또 응시를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원은 40명이지만 85명이 응시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 31명이 합격을 했다. 그래서 여태까지 강원대 출신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누적해서 378명이다. 이런 식으로 법무부가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좀 보기 좀 복잡하니까 제가 좀 다른 이제 시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초에 실시한 제13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에 의한 순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대학교가 가장 많은 이제 정원을 갖고 있는데 무려 86.6%의 이번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평균적으로 50%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86.6% 우리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있고요. 올해 2등이 고려대학교 77.1%, 연세대학교 74.2%, 중앙대 69.4%, 성균관대 68.5%, 이화여대도 꽤 높네요. 61.4%, 한양대 60.3% 이런 어떤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놀라웠던 것은 로스쿨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그래도 공부를 좀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같은 시험을 치렀는데 우리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번에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28.6%를 기록을 했고요. 동아대가 31.1%, 제주대가 31.8, 강원대가 36.5. 우리 서울대, 고대, 연대, 중앙대 이쪽의 어떤 합격률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서 점점 로스쿨 간에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분석 기사를 봤더니 우리 지방 에 있는 로스쿨들이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좀 낮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로스쿨도 지역 인재 전형을 실시를 해서 그 지역의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뽑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은 학생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과 그리고 일반 전형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비교해 봤더니 일반 전형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더 높더라. 그러니까 우리 지방의 로스쿨들은 지역 인재 전형으로 좀 손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손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합격률로 치면 그렇다는 거죠. 의도야 되게 좋은 거죠. 그 지방에서 계속 남을 법조인을 양성하는 거니까 뭐 의도야 되게 좋지만 합격률로만 따지면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대학 입시랑 비슷한 게요. 우리 여러분들 대학도 어느 대학에 뭐 학내 분규라든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유독 또 그 대학에 입시에 때는 경쟁률이 높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다른 애들은 지원 안 하니까 내가 지원해서 합격을 하겠다. 이런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로스쿨 지금 경쟁률을 보게 되니까 원광대학교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으니까 좀 덜 선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 일단 붙고 보겠다. 이런 어떤 심리가 또 여기 똑같이 대학 입시처럼 로스쿨에도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또 로스쿨이 문제가 되는 게 일단 이렇게 합격을 한 다음에 우리 대학교 걸어놓고 반수하듯이 로스쿨도 반수를 해서 중도 이탈을 하는 그런 이제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또 로스쿨에서도 지금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학별로 합격률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13회 것만 우리가 합격률을 본 건데 그럼 1회부터 13회까지 그 로스쿨을 나오는 사람들의 변호사 된 비율, 누적 합격률은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서울대학교가 누적으로 보면 이 13회 변호사 시험을 다 합치면 졸업생들의
그러니까 응시자의 92.2%가 합격을 하는 놀라운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려대학교가 89.3, 연세대학교가 86.4, 성균관대가 84, 그다음에 이화여대 83.2 이렇게 높은 누적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요런 외대까지 중앙대까지 뭐 요런데 들어가게 되면 한 10명 중에 7, 8명까지는 지금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법조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쭉 이제 보면 역시 제주대학교가 누적 합격률로도 59.2, 원광대가 60, 동아대가 65.8, 충북대가 67.6, 전북대가 68.3 이런 어떤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갈수록 좀 로스쿨 간에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 이탈을 좀 보게 되면요. 입학한 숫자 대비 졸업을 얼마나 했는가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누적 학위 취득률을 보게 되면 서울대를 로스쿨을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이 졸업을 하는 거죠. 96.3% 정도. 고려대도 94.9, 영남대 높네요. 94.6, 이화여대 92.7. 이런 데는 이제 들어오게 되면 중간에 관두미 없이 학위까지 취득하는 그런 거. 이건 변호사 시험이 아니라 석사학위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하는 그 학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역시 제주대 83%, 서울시립대, 시립대가 왜 그러죠? 85.6, 충북대 86.2. 요 학생들 중에는 입학하고 한 15% 정도는 중도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탈을 하게 되는 뭐 반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개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중도 이탈자가 좀 늘어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회 변호사 합격률부터 중도 이탈, 누적 학위 취득률 이런 것까지 제가 보여드렸는데 좀 대학마다 편차가 점점 생기고 있구나. 이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참 애들한테 힘들 것 같아요.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그 중에서도 또 괜찮은 데를 고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사실은 다 좋은 대학인데도 편차가 좀 있으니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 후에 로스쿨을 졸업하면 어떤 진로를 갖게 되는가? 우리 로스쿨이 출범하면서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도 내놓는 자료를 보면 진로가 다양해졌다. 사법고시를 봤을 때보다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1회부터 10회까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12,667명. 거의 뭐 전수조사에 가까운 조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분포해 있는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그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중에 43.13% 5,400명이 법무법인에 가 있다. 뭐 태평양 법무법인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로펌에 가 있는 사람들이 43%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무법인의 형태가 아니라 공동법률사무소 형태, 뭐 협동조합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뭉쳐서 협동조합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을 공동법률사무소라고 얘기하는데 9.94%가 공동법률사무소에 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무법인이 대기업이라면 이건 뭐 중소, 중견기업이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로펌이 어디죠? 김앤장이죠. 김앤장은 독특하게도 법무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아니라 공동법률사무소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김앤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게 더 좋다, 이게 나쁘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은 이제 비중이 여기 9%대가 민간 기업에 가서 법무팀의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이렇게 퍼센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7.25%는 개업을 해서 단독 사무실을 이루고 있는 형태가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또 5%대가 공익법무관, 군복무를 대체하는데 법무부 소속으로 일을 하는 거. 사람들을 공익법무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 소속돼 있으면서 병역도 대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사람, 돈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국선 변호인이나 뭐 이런 게 돼서 도와주는 공익법무관 이쪽으로 가 있고, 군법무관, 군대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죠. 이것도 역시 병역 대체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남아서 장기 복무도 할 수가 있겠지만 군법무관 쪽으로도 5%가 가고 있다. 또 이제 법원으로도 5% 정도가 지금 가 있다. 뭐
판사가 된 경우도 있겠죠. 옛날 사법고시랑 달리 로스쿨 이후에 판사는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법조 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판사가 될 수는 없는 거고, 재판 연구관이라든가 어떤 이런 경력들을 쌓고 법원에 가게 되는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그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가기관에 또 4.4%, 공기업에도 1.67%, 검찰에도 3.63%, 지방자치단체에도 0.75%, 공공단체에도 0.95% 이렇게 다양하게 퍼져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로스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로스쿨 진로를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사회 쪽에서는 가장 선호되는 진로 중에 하나죠. 최근 들어서 문과 취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로스쿨 지원 경쟁률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게 요즘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자기 꿈이 법조인에 있다면 로스쿨 진학을 도와주는 학과로 진학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뭐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 학부라든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라든가 대학마다 로스쿨 진학을 좀 돕는 그런 학과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찾아서 진학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로스쿨 입학은 여전히 어려운데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게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야, 이거 들어가기도 어렵고 공부하기도 어려운데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나 약사나 이런 것처럼 들어가기 어려운 거 인정, 공부하기 어려운 거 인정, 그럼 자격증은 좀 쉽게 딸 수 있게 해줘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요즘 변호사 시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년 사이에 변호사 수가 1만 명에서 3만 명을 돌파했기 때문에 옛날처럼 법조인이 됐다, 사법고시 합격했다, 무조건 돈을 다 버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그런 직업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전에는 자격증이 희소해서 내가 그냥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가만히 있고 사무장이라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영업하고 일 따오면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었다면, 지금은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마케팅과 영업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 자체가, 본인의 성향 자체가 활달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쉽게 어울리면서 자기 생각을 잘 얘기하는 이런 성향의 변호사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추세가 있다. 그러니까 뭐 내성적이고 뭐 이런 거 꺼리고 이런 사람이라면 과연 그 성향이 맞을지 이런 것도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AI의 발달이 기회이자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법무팀들은 원래 이렇게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의뢰해서 자문료를 주면서 이렇게 자기 검토를 받잖아요. 그런데 요즘 AI가 하도 발달하니까 법무팀에서 먼저 AI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정리한 것을 확인받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검토하는 시간 자체가 이게 차질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원래 전문직인데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수입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생길 수도 있는데, 반대로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AI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 몸을 여러 개로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AI의 발달이 쓰는 사람에 따라서 기회이자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요즘에 좀 관심 가는 그런 이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조인,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은 이 법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업이다. 사회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그 과학기술 발달에 걸맞는 법, 제도, 규제, 행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회는 굉장히 행복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의미 있는 전문직이다. 그래서 어떤 돈은 좀 줄어들지는 모르겠으나 자기가 성향이 맞고 직업적인 목표가 맞다면 굉장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2024 변호사 시험 결과로 보게 되는 대학별 현황, 로스쿨의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